3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몇 년 살 겁니까? 길게는 70년 이상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 뭔가 항상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나만 계속 뭔가 제공해주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결혼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힘들고 갈등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부해결사 정다원입니다.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원장의 입장에서 진짜 이런 인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부부가 안 싸울 방법을 찾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 연애 시절부터 안 싸울 사람을 찾아주는 게 좋은데, 물론 연애할 때 진짜 안 싸웠어.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진짜 많이 싸워요. 이런 커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저는 결혼에 대한 이해가 진짜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결혼에 대한 이해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결혼이란 요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결혼이란 우리 아내든 남편이든 이 결혼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결혼을 좀 하시면 좋겠다. 요거 안 돼 있어서 결혼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해줄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아내예요. 저의 보호자 누굴까요? 저희 남편이겠죠. 자, 우리 남편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나이 차이와 몇 년을 더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과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기로 약속을 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호자라는 게 아프다고 했을 때 어디가 쌓여있는 게 보호자가 아니고 어떤 보호? 물리적 보호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 보고 있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싸움을 안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서 나서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보호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물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거죠. 가정폭력이 반치 길 가다가 남에게 맞을 확률이 별로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하겠죠. 마음을 아프게 하면 돼야 한대요?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결혼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서로를 너무나 괴롭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벌써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과 동시에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지켜줄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결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욕을 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배우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으면 편안하게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생날것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은 또 뭐냐? 아이가 결혼을 합니까? 어른이 결혼합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른이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은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이 원장이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눈물을 흘리고 쉽게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어른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나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갖고 막 떼쓰면서 막 사줘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 노릇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화가 났지만 이걸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지만 멈출 수 있는 능력, 또 하기 싫지만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서 어른스러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요걸 갖추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는요, 말 그대로 관계예요. 어떤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득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몇 년 살 겁니까? 최소한 50년, 60년, 길게는 70년 이상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 뭔가 항상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나만 계속 뭔가 제공해주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솔직히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그냥 뭐 혼자 살았는데 둘이 같이 사니까 좀 더 넓은 집 살죠, 좀 더 큰 냉장고 쓰죠, 이런 거 다 이득 아닙니까? 거기다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더 성장하고, 이것도 다 이득이겠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외롭지 않고, 이것도 이득이 될 수 있어. 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보는 즐거움, 행복,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즐거움, 행복이 훨씬 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아, 내가 밥도 하고 난 돈도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내가 하고 또 나의 마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아, 내가 이 사람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게 계속 생각나기 시작하면 결혼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 신혼이라면, 아, 내가 내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내가 내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어른 노릇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가? 요걸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득이라는 것은 내가 득을 이만큼 주고 있지만 실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럼 이득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계산이 잘 보이지 않아. 내 돈 다 써도 돼! 이랬다가 결혼을 막상 해가지고 뭔가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는 뭔가 나 손해보는 것 같아. 아까워.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왜 이건 나만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 아니면 결혼을 시작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힘들고 갈등할 수 있어요. 물론 보호자가 돼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 좀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먼저 익히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결혼의 개념 2탄에 들어가도록 할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 몰라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집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겨야 살면서 부부관계에서 상처 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